시니어 골든벨. 오늘도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 한국 시니어를 위한 삶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막막하고 외롭고 때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노후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아침은 유독 가볍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이불 위에 내려앉고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삶에서 가장 솔직한 감사를 경험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50이 넘고 60을 지나고 어느새 70의 문턱에 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소중하게 느껴진다고요.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 나이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살아온 세월이 선물해준 보물입니다. 한때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달려왔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으며 가족을 위해 내 한 몸 편하게 쉴 틈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가족이 있게 했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깊게,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진하게, 더 멀리가 아니라 더 가까이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다정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라는 단어가 왠지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어떨까요? 노후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계절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귓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몸을 아껴야 오래 산다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이란 몸을 잘 쓰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아끼기만 하면 오히려 몸은 더 빨리 낡아갑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달리 쓸수록 더 단단해지는 신비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것 참으로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는 이 행위가 사실은 노후 건강의 근간입니다. 하루 30분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도 되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아도 됩니다. 걸으면서 바람을 맞고 꽃을 보고 지나가는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쌓여서 몸을 지켜줍니다. 특히 걷기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걷게 합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발걸음과 함께 서서히 풀리고 어떤 날은 걷다가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어른들이 늙었고 싶어라고 하셨던 것이 이유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지혜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식이 좋다고 하지만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 된장국과 나물 반찬, 생선과 두부. 우리 한식 밥상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식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장수 밥상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이 사실 가장 몸에 좋은 음식이었다는 것, 새삼 감사한 일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보는 것이 두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찍 알수록 대처가 쉽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건강검진은 내 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나를 걱정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깊은 잠을 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는 아침은 그 자체로 하루를 이미 반쯤 이긴 것입니다. 건강이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65세 한글 공부를 시작한 분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그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처음으로 받아쓰기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글자가 잘 써지지 않아서 눈물도 흘렸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손녀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셨고 그 편지를 받은 손녀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배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늦었다고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늦은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낯선 것에 도전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책을 읽고 퍼즐을 맞추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에 도전하는 것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꼭 거창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평소에 궁금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수채화를 배워도 좋고 시조나 한시를 공부해도 좋고 스마트폰 사진 촬영법을 익혀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다니며 책을 빌려 읽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익히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르치면서 세대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들의 학구열에 감동을 받습니다. 배움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이 늘어갈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자라납니다. 그 느낌은 젊었을 때 승진을 하거나 칭찬을 받았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만족입니다. 어떤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서 피어나는 조용하고 단단한 기쁨입니다. 배움은 뇌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결국 삶 전체를 살립니다. 집안이 편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익숙한 공간, 내 물건들, 내 자리. 굳이 나가지 않아도 텔레비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집 안에만 오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점점 멀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낯설어지고 외출이 점점 더 귀찮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때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집에만 계셨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골목길로 발을 들이밀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바람이 뺨에 닿고 하늘이 눈에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귓가에 들려올 때 비로소 내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을 느끼며 사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봄에는 가까운 공원에 벚꽃을 보러 나가고 여름에는 이른 아침에 서늘한 공기를 맡으며 산책을 하고 가을에는 단풍잎이 물드는 풍경을 바라보고 겨울에는 첫눈이 내리면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하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계절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동네의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동네 문화원에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들어가기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는 분과 함께 가셔도 되고 용기를 내어 혼자 가셔도 됩니다. 가보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이미 많이 와 계시고 생각보다 금방 친해집니다. 텃밭 가꾸기나 꽃 기르기도 훌륭한 바깥 활동입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일에는 독특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의 기쁨,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해서 식탁에 올릴 때의 뿌듯함은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의 질감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이고 아직 내가 이 세상의 일원임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서서히 메말라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것이 풍족해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삶은 풍요롭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자녀들이 바쁘고 자주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먼저 연락을 드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내지? 하는 짧은 문자 한 통, 손자 손녀에게 보내는 격려의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관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실이 됩니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쪽이 더 가벼울 때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나 옛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옛 친구는 반갑습니다. 그러게 우리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가 오래된 인연을 다시 살려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관계를 잘 다듬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소중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이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집을 드나들며 정을 쌓았지요. 요즘은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경비원 아저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경로당에 나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작은 연결들이 쌓이면 동네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이 짧은 말들이
고독을 밀어내고 온기를 불러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끊겨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연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그것이 노후의 행복을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취미요? 저는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도 바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세대 분들에게 취미는 사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꾸리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을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도구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취미가 없으면 하루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그것이 쌓이면 우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취미가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지는 것이 있고 완성해야 할 것이 있고 다음에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 자체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취미를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일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몸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관심이 가고 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취미입니다.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자유로운 분도 계십니다. 등산이 좋은 분, 낚시가 좋은 분, 뜨개질이 좋은 분, 가드닝이 좋은 분,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창작하는 취미는 특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내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감정들이 글이 되고 그림이 되고 사진이 될 때 그것은 나만의 작품이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고 다른 분들의 반응을 받을 때의 기쁨은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신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취미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거나 기존 모임에 참여하면 취미와 관계라는 두 가지 기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하고 독서 모임에서 함께 책을 읽고 사진 동호회에서 함께 출사를 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인연들이 노후의 또 다른 보물이 됩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할 때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십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 걱정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노후 경제 관리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입니다. 없는 것을 탐하기보다 있는 것 안에서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은 것으로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것. 이것이 작지만 강한 경제 관리입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잘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살아온 세월이 이미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각종 수당 등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해온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미안함을 느끼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정작 꼭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있듯이 이제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있더라도 그 걱정이 오늘 하루를 완전히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어떤 재산보다 값진 삶의 방식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주인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이지 돈이 나를 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먼저 떠오를 때, 후회가 밀려올 때,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지금 이 말을 조용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버텨냈고, 가족을 지켜냈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판단이 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후회와 반성은 다릅니다. 반성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것이지만 끝없는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갉아먹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오늘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배우자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아쉬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찾아뵐 걸 하는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들을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지나온 삶에는 분명 빛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어렵게 이룬 작은 성취의 뿌듯함, 오랫동안 마음을 나눈 친구와의 추억들. 삶이란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실망이 함께 엮여 만들어진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다소 불편해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속으로 사겨라, 힘들어도 참아라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귀고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느껴도 됩니다.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이것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정신적 건강의 모습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그것은 어딘가에 고여서 결국 몸과 마음 모두에 부담을 줍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는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고 감사한 것을 3가지만 써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함이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아직은 낯설거나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국 각지에 노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도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좋아하는 종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다주고 불안을 가라앉히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밝아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돌보는 것, 그것이 온전한 건강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고 배움을 이어가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마음을 돌보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바탕에 흐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나이 드느냐의 문제, 즉 노년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단순히 쇠락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예전 같지 않아지는 것만을 노화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나이 들비란 동시에 깊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은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균형 감각, 기쁨과 슬픔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서만 풍기는 고요한 품위. 이런 것들은 젊음이 아무리 빛나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노년을 삶의 완성 단계로 보아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들이 지혜의 화신으로 존경받은 것도, 동양 문화에서 어른을 경외하는 관습이 유지된 것도 오래 산 삶에 담긴 깊이를 인류가 본능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런 문화적 감수성이 다소 희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빠름과 새로움을 숭배하는 시대의 바람이 그 감수성을 흐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의 착각입니다. 깊이는 여전히 깊이이고 세월이 만든 지혜는 여전히 지혜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 안에서 발견됩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넉넉함,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유연함, 무엇이든 다 안다고 주장하지 않고 여전히 배울 수 있다는 겸허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섬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품격이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것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몸이 조금씩 천천해지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지만 말 한마디에 온기를 담고 행동 하나에 진심을 싣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쓰는 것. 이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깊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된 이야기는 마지막 문장이 빛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든지 황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걷고 끊임없이 배우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 네 가지의 뿌리에는 결국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곁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직 남은 시간에 기대를 품는 것. 그것이 어떤 위대한 계획보다도 가장 든든한 노후 준비이며
인간이 노년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오늘도 나답게, 내일도 나답게, 그렇게 우아하게 깊어지면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응원을 드립니다.